시어머니가 20살 며느리에게 모질게 매질을 합니다. 엄동설한 추운 겨울밤에 문 밖으로 내칩니다. 며느리는 울분을 삼키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묘년 섣달 금음. 한양성안은 차가운 눈발 대신 비린 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적을 치라. 조광조 일파를 모조리 잡아들여라. 금부도사들의 칼날이 번뜩이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선비들이 줄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들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멍에를 쓴 채 멸문의 화를 입던 그 참혹했던 시절. 한양 장안의 수많은 집안이 통곡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판서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렸던 그 기와집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리는 저택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댁마당에서는 죽음보다 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재수 없는 년, 내 아비가 조광조의 편에 서서 가문을 망쳐놓더니 이제는 우리 집안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구나.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겨울밤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긴 회초리가 들려 있었고 그 끝은 벌써 핏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이 추운 밤에 저를 내치시면 저는 갈 곳이 없사옵니다. 며느리 수견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얇은 저고리는 이미 매질에 찢어져 있었고 하얀 피부 위로 선명한 붉은 자국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옥에 갇히셨는데 저마저 나가면 누가 서방님 뒷바라지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제발요. 뒷바라지, 내년이 있으면 내 아들 목숨만 더 위험해진다. 조씨 부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견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같은 역적의 딸은 우리 집 호적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다. 내 아들이 내 아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너를 왜 살려둬야 하느냐. 어머니, 조씨 부인은 수견을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견의 무릎과 팔꿈치가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에 쓸리며 까졌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 길바닥. 그곳은 한양성 안에서도 가장 추운 곳이었습니다. 이 비녀도 우리 집 것이다. 조씨 부인은 수견의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수견의 비명과 함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함께 뽑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비녀를 어둠 속으로 멀리 내던졌습니다. 이 옷도 이 버선도 다 우리 집 것이니 벗어놓고 꺼지거라. 당장. 어머니, 그러시면 제가 얼어 죽습니다. 제발, 제발요. 죽든지 말든지 내 알바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이 더 큰 누명을 쓸 수 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눈바닥에 나동그라진 수견은 손톱이 빠지도록 대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담장 너머 시어머니의 매몰찬 욕설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역적의 씨는 우리 집 문전에서 떠돌지도 마라. 당장 썩 꺼져. 그날 밤 수견은 눈보라를 맞으며 한양거리를 헤맸습니다. 발에는 동상이 생겼고 온몸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가슴에 박힌 배신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저 악독한 시어머니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날 이후 수견의 가슴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시퍼런 칼날이 박혔습니다. 그것만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수견은 한양 저작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장터에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발바닥은 갈라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견은 이제 작은 포목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상점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회로 성장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수견은 팔도강산을 오가는 거대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40이 된 수견은 이제 한양 최고 상단의 대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권력을 쥐었지만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김효년의 그 추운 겨울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님, 고향 마을로 가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좋다. 드디어 그 노파에게 복수할 날이 왔구나. 화려한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로 향하는 내내 수견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지요. 이제 제가 받은 그 수모를 그대로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수견이 도착한 옛 시댁 자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번듯하던 기와집은 사라지고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막 하나만이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저게 판서댁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수행하던 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수견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초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입은 비단옷은 햇빛에 눈부시게 빛났고 손에 든 비취 놀이개는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초막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리가 굽고 눈이 먼 노파 한 명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수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판서 부인이셨던 조씨 부인이 아직 살아계시오? 누구신가? 우리 집에 올 사람은 이제 포졸들 뿐인데. 노파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느다랗고 떨렸습니다. 접니다, 어머니. 수견의 목소리가 독약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비녀 하나까지 빼앗아 쫓아냈던 며느리 수견이요. 노파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놓치고 바닥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견아, 수견이 내가 맞느냐? 그렇소. 당신이 그토록 죽으라고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소. 수견은 품에서 금덩이 하나를 꺼내 노파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덩이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은 이 더러운 구멍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비단옷을 휘감고 금은 보화를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수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기와집은 어디 갔소? 하인들은 다 어디 갔소? 이제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기는커녕 수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 있었구나. 수견아,
정말로 살아 있었어.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땀과 눈물에 절어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듯 종이는 이미 다 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걸 읽어보거라. 뭡니까, 이게? 수견은 비웃으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파의 다음 말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수견아, 이것만은 보고 나를 죽여다오. 판서 대감이 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다. 수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먼지 낀 햇빛 아래 20년 전 시아버지의 필체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부인 조광조 일파가 화를 입었으니 우리 집도 끝이요. 내일이면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부인과 수견이를 관비로 끌고 갈 것이요. 수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부인, 부탁하오. 수견이를 모질게 때려서라도 내쫓으시오.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저 아이가 산다오. 아니. 수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를 미워하듯 부인을 미워하게 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리 도망가게 하시오. 수견이는 영특한 아이니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오. 부디 수견이를 살려주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그 매질이 저를 살리려고 하신 거란 말입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포졸들이 대문 밖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보내면 그들이 곧장 너를 잡아갈 게 뻔했어. 어머니. 그래서 내가 앞귀가 되었다. 내가 이 집안을 철저히 증오하게 만들어야 했어. 그래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도망칠 거라 생각했지. 노파의 목소리는 2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도망간 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나를 추국장으로 끌고 가서 물었지. 역적의 딸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요? 나는 입을 닫았다. 매를 맞으면서도 물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닫았어. 노파가 자신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매를 맞다 이 눈이 멀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어. 내 며느리 수견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수견은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년. 그녀가 증오로 가득 채웠던 20년.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수견은 노인의 거친 손을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제가 죽일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어머니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아니야. 노파가 수견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어 줬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눈먼 눈이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 제가 어찌. 괜찮다. 내 옷자락에서 나는 이 귀한 비단 향기만으로도 나는 다 보상받았다. 노파는 수견의 옷자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서방님을 낯뜨겁지 않게 볼 수 있겠구나. 우리 며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니. 수견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증오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뜨거운 사랑과 깊은 후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아니다. 가마는 치워라. 수견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뭐라고? 내가 나를? 네, 어머니. 20년 전 제가 이 길을 따라 도망갈 때 어머니는 당신의 두 눈을 바쳐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업고 이 길을 내려가겠습니다. 수견은 노파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는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며느리를 향한 사랑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수견아, 무겁지 않니? 아닙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수견은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20년 전에는 증오를 안고 올라왔던 그 길을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양이 보였습니다. 수견의 저택이 있는 곳. 이제 그곳에서 노파는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낼 것입니다. 최고의 약재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수견아. 정말 고맙다.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김효년의 피바람은 가문을 갈라놓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모진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 사랑은 2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